이번 시간에는 Q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Q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Q가 갖고 있는 연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선형 Q와 원형 Q의 차이를 이해하고 마지막으로 원형 Q를 C뿔뿔로 구현해 보겠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선착순으로 서비스를 받는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길게 줄을 선 사람들 중에서 저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순서는 먼저 온 사람 순서일 것입니다. 즉, 먼저 줄을 선 사람이 늦게 들어온 사람보다 더 먼저 서비스를 받게 되는 것이죠. Q가 데이터를 관리하는 방식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즉, first in, 먼저 들어온 데이터가 first out, 먼저 나가게 됩니다. 이러한 자료 구조를 FIFO라고 합니다. 이전 시간에 배운 스택에서는 탑이 가리키는 위치에서 삽입과 삭제가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반대로 Q는 뒤를 뜻하는 rear라는 곳에서 삽입이 이루어지고 앞을 뜻하는 front에서 삭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Q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Q의 연산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in Q는 Q의 rear에 데이터를 추가합니다. 여기 비어있는 Q가 있고 front와 rear는 배열에서 -1번째 인덱스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먼저 in Q를 하려면 rear 값을 하나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그 위치에 첫 번째 데이터를 넣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데이터, 세 번째 데이터를 넣습니다. 이제 Q의 데이터를 넣어봤으니 데이터를 꺼내야겠죠? Q는 먼저 들어온 데이터가 먼저 나가는 구조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어떤 데이터가 먼저 나가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1번 데이터가 먼저 들어왔으니 1번 데이터가 먼저 나가게 됩니다. DQ는 Q에서 front가 가리키는 위치의 데이터를 꺼내는 연산입니다. 먼저 front를 하나 증가시키고 그 위치에 있는 1번 데이터를 꺼냅니다. 마찬가지로 2번 데이터와 3번 데이터를 꺼냅니다. 이런 식으로 인덱스를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데이터를 넣고 빼는 Q를 선형 Q라고 합니다. 선형 Q는 치명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림과 같은 상황에서 새로운 데이터를 넣을 수 있을까요? rear에서 데이터의 삽입이 이루어지는데 이 rear가 배열의 끝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넣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 앞에 이렇게 빈 공간이 있는데도 말이죠. 그렇다면 배열의 요소들을 한 칸씩 옮겨서 맨 앞으로 옮긴 다음에 뒤에 공간을 만들어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배열이 꽉 찼을 때마다 모든 요소들을 맨 앞으로 옮겨준 후에야 데이터를 넣을 수 있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이러한 선형 Q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바로 원형 Q가 이 선형 Q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하였습니다. Q가 정말로 원형으로 생긴 게 아니라 1차원 배열의 처음과 끝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배열의 처음과 끝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프론트나 리어가 배열의 맨 뒤를 가리키고 있을 때 그 다음 값은 어디가 될까요? 그쵸, 바로 배열의 첫 번째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구조 덕분에 우리는 리어가 배열의 맨 뒤를 가리키고 있더라도 배열의 앞부분이 비어있다면 리어를 배열의 맨 앞으로 이동시켜서 데이터를 넣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배열의 마지막에서 그 다음 값이 0이 되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나머지 연산을 통해 그 방법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배열의 크기가 3인 이 Q의 인덱스는 0, 1, 2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수를 배열의 크기인 3으로 나눈 나머지 또한 0, 1, 2가 됩니다. 즉, 어떠한 수를 배열의 크기로 나눈 나머지는 무조건 이 배열 안에 인덱스를 가리키게 됩니다. 따라서 배열의 인덱스를 하나 증가시킨 값이 배열의 안에 있도록 하려면 그 값을 배열의 크기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인덱스가 2일 때 그 다음 인덱스는 2 더하기 1인 3을 배열의 크기인 3으로 나눈 나머지인 0이 되게 됩니다. 원형 Q에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바로 원형 Q에서는 한 칸은 비워둔다는 점입니다. 왜 한 칸을 비워두게 됐을까요? 한 칸을 비워두지 않으면 Q가 가득 차 있는 상태와 비어있는 상태 모두 리어와 프론트가 같은 곳을 가리키게 됩니다.
따라서 두 상태를 구분할 수 없게 되죠. 우리는 한 칸을 비워둠으로써 가득 차 있는 상태와 비어 있는 상태를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큐가 가득 찼을 때는 프론트가 리어보다 한 칸 앞을 가리키게 됩니다. 반대로 비어 있을 때는 프론트와 리어가 모두 같은 곳을 가리키게 됩니다. 이제 이 원형 큐를 C++로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멤버 변수로 큐를 저장할 배열과 삭제가 일어나는 위치를 가리키는 프론트, 삽입이 일어나는 위치를 가리키는 리어를 선언합니다. 생성자에서는 큐의 초기 값을 결정해야 하는데요. 처음에 프론트와 리어는 모두 0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구현할 메소드인 inQ, dQ, isEmpty, isFull을 선언해줍니다. 가장 먼저 inQ를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큐가 가득 차 있으면 데이터를 넣을 수 없기 때문에 큐가 가득 차 있는지 확인합니다. 가득 차 있다면 에러 메시지를 출력하고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 가득 차 있지 않다면 리어를 한 칸 증가시킵니다. 리어의 다음 값은 이전에 공부했던 대로 리어에 1을 더한 값에 배열의 크기를 나눈 나머지 값이 됩니다. 이제 그 위치에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두 번째로 dQ를 정의해 보겠습니다. 큐가 비어 있다면 삭제할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에러 메시지를 출력하고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 큐가 비어 있지 않다면 프론트를 하나 증가시키고 그 위치에 있는 데이터를 반환합니다. 세 번째로 isFull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큐가 가득 차 있다면 프론트가 리어보다 한 칸 앞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어에서 한 칸 증가한 값이 프론트와 같다면 true를 반환합니다. 마지막으로 isEmpty는 프론트와 리어가 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는 경우입니다. 프론트와 리어가 가리키는 값이 같다면 true를 반환하게 됩니다. 이제 구현한 큐를 한번 직접 실행시켜 보면서 그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큐의 사이즈를 5로 지정하였는데요. 원형 큐에서는 한 칸을 비워두기 때문에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데이터의 수는 4개가 될 것입니다. 먼저 큐의 사이즈보다 하나 작은 총 4개의 데이터를 넣어보고 그 결과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4번의 dQ를 하여 큐를 한번 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순서로 데이터가 들어가고 어떤 순서로 데이터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비어있는 큐가 보이고요. 첫 번째 데이터를 넣었을 때 데이터가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데이터를 넣었을 때는 리어에서 데이터가 삽입이 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리어에서 삽입이 됩니다. 큐에서는 먼저 들어온 데이터가 먼저 나가기 때문에 dQ를 했을 때 프론트에 있는 값이 반환이 되고 또다시 dQ를 했을 때 프론트에 있는 값이 반환이 됩니다. 그렇게 3번, 4번 데이터도 반환하고 큐는 비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큐가 가득 차 있는 경우에 다시 한 번 더 inQ를 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큐의 사이즈가 5였기 때문에 총 최대 4개의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고 여기서 한 번 더 inQ를 하게 된다면 큐는 가득 찼다는 에러 메시지를 출력하고 프로그램은 종료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큐를 비우고 나서 한 번 더 dQ를 하려고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큐가 비어있는 상태에서 한 번 더 dQ를 하려고 하면 마찬가지로 큐가 비어있다는 메시지를 출력하고 프로그램은 종료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는 먼저 들어온 데이터가 먼저 나가는 구조입니다. 선형 큐는 리어가 배열의 끝을 가리키고 있을 때 데이터를 넣을 수 없는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형 큐가 등장하였습니다. 원형 큐에서는 리어나 프론트가 배열의 끝을 가리키고 있을 때 그 다음은 배열의 처음을 가리키게 됩니다. 빈 상태와 가득 찬 상태를 구분하기 위해서 한 칸은 비워두게 됩니다. 배열의 인덱스를 계산하는 방법은 i번째 인덱스에서 1을 더하고 그 값을 어레이 사이즈로 나눈 나머지 값을
나머지 값이 그 다음 값이 되게 됩니다. 이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